의병장 조원익과 정문부. 각설 조원익은 창원 사람이었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나라의 죄를 얻어 평안도 강동으로 유배되었다. 조원익이 강동에 도착하였을 때 의지할 곳이 없어 학동 30여 명을 모아 20여 년 동안 가르쳤는데 뜻이 높고 행실이 뛰어나 타 지방의 선비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임진년에 이르러 외적이 조선을 침략하여 한양을 함락시키고 임금께서 평양으로 피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원익은 이를 듣고 깊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이러한 난세에 나 홀로 한가히 초야에 묻혀 속절없이 세월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싶으나 내가 너무 가난하여 홀몸으로 친척조차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하며 슬피 울었다. 그를 따르는 선비들은 그의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조원익은 비록 체질이 약하고 무예를 익히지 못하였으나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과 강직한 행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에 그를 따르는 이들이 200여 명에 달하였고 그들을 거느리고 상원 고을로 가서 군기를 지급받고 삭주로 향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서 있을 수도 없게 되자 잠시 산속으로 들어가 쉬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 이경쯤 되었을 때 산속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여기서 남쪽으로 2고개만 넘으면 큰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외적 1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조 장군께서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을 무찌르고 공을 세우지 않겠는가? 조원익이 군사를 시켜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였으나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없었다. 이에 보고를 받은 조원익이 탄식하며 말했다. 이는 반드시 신령이 길을 가르쳐 준 것이로다. 곧장 군사를 이끌고 2고개를 넘으니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에 다다르자 불을 놓고 급히 함성을 질렀다. 외적들은 크게 놀라 급히 뛰쳐나왔으나 이미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고 사방에서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외병들은 불 속을 뚫고 사방으로 달아나려 하였으나 조원익이 군사를 지휘하여 무찌르니 무수한 외병이 전사하고 겨우 몇 명만이 도망칠 수 있었다. 조원익은 적을 소탕한 후 마을에 들어가 보니 외적이 약탈해 놓은 곡식이 30여 석이었고 소, 말, 닭, 개 등의 가축이 많이 있었다. 그는 그 쌀로 군사들에게 밥을 짓고 가축을 잡아 고기를 삶아 군사들을 위로한 후 영원으로 향하였다. 의병장 정문부. 각설 외장 청정이 함경도로 들어와 함흥을 차지하고 27관의 수령들을 모두 불러 자신에게 출석하게 하였으며 각 읍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운반하여 군량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함경도 전 지역이 사실상 적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이때 북병사 정문부와 회계첨사 고경민, 갑산부사 이익이 본군이 함락되자 피난하여 백두산으로 들어갔다. 정문부는 나라를 위해 외적을 치고자 했으나 혼자서는 뜻을 이룰 수 없어 밤낮으로 탄식하며 생각하였다. 산속에 피난한 자들 중 혹시라도 의롭게 죽을 뜻을 가진 자가 있다면 함께 도모하리라. 그리하여 백두산을 곳곳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어느 곳에 다다르니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소를 잡고 술을 장만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정문부가 문을 열고 들어가 좌중에 예를 표하며 말하였다. 내 지금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이런 난세에 술을 마시며 연애를 즐기는 것은 무슨 일이오? 지금 천하가 대란에 빠져 임금께서 종묘를 떠나 의주로 피난하시고 날마다 고국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계시오. 조선은 예의의 나라건만 하루아침에 외적이 창궐하여 도성을 점령하고 백성을 학살하며 민심이 어지러워 회복할 기약조차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소? 나는 북병사 정문부요. 나라를 위해 도적을 쳐 부끄러움을 씻고자 하나 충에 있는 사람을 만나 함께 뜻을 펼치고자 이리저리 다니던 중 오늘 우연히 그대들을 만나니 신체가 건장하고 용모가 비범하니 반드시 충절을 지닌 자들이리라. 그런데 어찌 산속에 숨어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며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적의 지배를 받으려 하시오? 그대들은 부디 다시 깊이 생각하시오. 그중 고경인이라는 자가 스스로 의병장이라 칭하며 무리를 모아 백두산으로 들어가 밤마다 약탈하며 술과 고기를 먹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정문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정문부가 다시 말했다. 그대들이 나와 함께 외적을 무찌르고 뜻을 이루면 그 이름이 온 나라에 널리 퍼질 것이오. 만약 불행히도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죽어서도 충절을 지킨 사람이 될 것이니 부끄럽지 않을 것이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오. 이 말을 듣고 고경인과 100여 명이 일제히 절하며 말하였다. 장군의 말씀이 사리에 맞으니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에 정문부는 즉시 고경인을 데리고 비아진으로 들어가 군기를 정비하였다.
고경이는 피난민들을 모아 군사를 편성하였는데 그 수가 500여 명에 달하였다. 그날 돼지를 잡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다. 조선국 함경도 북병사 정문부 등은 삼가 1월성 신께 고하나이다. 국군이 불행하여 남방의 오랑캐가 방자히 침략하여 조선의 예의지국을 하루아침에 병탄하려 하오니 임금의 은혜를 입은 신하와 백성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충의를 일으켜 나라의 위태로움을 바로잡고자 하나이다. 1월성 신과 후토 신령께서 국가의 형세를 감찰하시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을 세우게 하소서. 제사를 마친 후 예전에 부윤으로 벼슬하던 기믹대의 집으로 내려가 명주 15피를 내어 깃발을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큰 깃발에는 의병장 정문부라 쓰고 군사들의 전립 전투용 모자 위에는 충자를 새겨 군기를 정비하였다. 그 후 먼저 회령에 주둔한 외적을 치기로 하고 깃발과 창과 칼을 세우고 북을 울리며 군사를 독려하여 회령으로 향하였다. 이때 회령의 관리들은 외적에게 억압받으며 항상 생각하였다. 본국의 군대가 언제쯤 도착하여 도적을 무찌를 것인가. 그들은 마치 큰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듯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날 정문부의 군대가 회령에 도착하였고 외장 경감로에게 고하기를 조선의 군사 10만이 성 아래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외장 경감로가 미처 군사를 모으지 못하고 황급히 말을 타고 나오다가 백성들이 다투어 화살을 쏘아 죽이고 정문부를 맞아들였다. 정문부는 회령을 되찾고 각 관청에 문서를 보내었는데 그 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의병장 정문부는 10만 충의지사를 일으켜 함경도에 주둔한 외적을 소멸하려 하노라.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도성의 위태로움을 지키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니 이 경문이 전달되는 즉시 상황을 살펴 서로 협력하라. 경문을 보낸 후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니 사방의 백성들과 흩어진 군민들이 끝없이 모여들었다. 청북을 비롯한 여러 고을의 군민들이 한꺼번에 정문부를 따라 군대를 조직하였으며 회계첨사 고경민이 본진의 군사를 모아 회령으로 들어왔다. 이후 군사를 이끌고 경성으로 들어가 외장 국경인을 처단하고 밤낮으로 행군하여 홍원에 도착하니 군사 수가 만여 명에 달하였다. 갑산부사 성일도 갑병 천여 명을 거느리고 함흥으로 향하였다. 낮이면 산 위에서 일자진을 펼치고 나팔과 피리를 불어 적군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밤이면 횃불을 사방에 밝혀 병력이 강한 듯이 위장하고 북을 울리며 위험을 과시하였다. 이때 외장청정이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크게 두려워하며 높은 데에 올라 적세를 살피고 돌아와 군사를 조련하였다. 10여일 후 정문부와 조원익의 의병이 합세하니 군사 수가 3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함흥 심리 밖에 진을 치고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정문부가 장대에 올라 장수들을 불러 의논하며 말했다. 조원익은 5천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동문을 공격하라. 나는 후군이 되어 남문에 불을 놓고 공격할 것이니 적들은 피령코 서문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대평산에서 매복하여 대공을 세우겠는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원하건대 이 임무를 맡겠습니다. 보니 그는 갑산부사 이유익이었다. 이에 즉시 3천 군사를 맡겨보내고 삼경을 기다려 군사들에게 식사를 하게 한 뒤 사경에 행군하여 함흥성을 공격하였다. 수많은 횃불을 세우고 크게 외쳤다. 적장청정은 사방을 살피고 살기를 도모하라. 일시에 맹렬히 공격하니 청정이 크게 놀라 급히 말에 올라 장검을 들고 동문을 방어하였다. 그러던 중 급히 보고가 들어왔다. 남문에서 불이 나고 무수한 군사가 벌써 성 안으로 들어와 우리 군사를 섬멸하고 있습니다. 청정은 더욱 놀라 남문을 방어하려 하였으나 함흥의 관리들이 몰래 군기고에 불을 지르고 성문을 지키던 외장을 처단한 후 성문을 열어 의병들을 맞아들였다. 조원익이 큰 칼을 들고 앞장서 100여 명의 외병을 베어버리고 성 안으로 돌입하였다. 그는 좌우로 돌진하며 외병들을 마치 풀을 베듯 쓰러뜨렸다. 한편 정문부의 군사들도 남문에서 불을 지르고 성 안으로 돌입하여 적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였다. 청정은 죽기 살기로 싸웠으나 마침내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유일하게 조용한 서문을 향해 달아났다.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대평산을 넘어가려 하였으나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그때 산속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의병장 이유익이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궁지에 몰린 적들은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즉시 군사를 재촉하여 적을 포위하고 화살을 퍼부었다. 청정의 군사 중 절반 이상이 전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싸우며 간신히 전열을 정리한 후 패잔병을 모아 안변으로 도망쳐 운거하였다.